퀵스파이스를 이용해서 대역통과 옆하기, 밴드패스 필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로 삼은 거는 공진 주파수는 3kHz로 하고 품질 개수 Q 팩터는 10으로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 공유 주파수가 3kHz, Q가 10. 그러니까 Q는 뭐예요? 공진 주파수를 대역폭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대역폭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대역폭은 0.3kHz, 그러니까 300Hz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설계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설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렬로 하는 방법, 병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렬로 하려면 여기에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병렬로 하려면 밑에 있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설계할 건가는 우리 선택이긴 한데 이 필터에 필요한 L값, C값, 그래서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값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 측정을 위해서 일단 회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소스에서 AC 전압은 필요할 거니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태비넨 등가 회로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50ohm을 갖다 놓습니다. 또 부하에 저항이 하나 필요하죠. 부하 저항은 50ohm, 소스 저항은 당연히 50ohm.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필요하고요. 인덕터도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갖고 와서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자, 이 회로는 접지가 필요하니까 접지를 놓고 자, 여기 뷰얼 해서 그림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입력 대비 이제 출력 특성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거를 염두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브에 가서 자, 여기서 한번 측정하고 여기서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자, 입력은 펑션 제너레이터, 출력은 부하자. 여기 좀 모양이 좀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됐고 접지 붙여주고요. 여기 너무 가까이 붙었네요. 보기가 싫어서 살짝 좀 당겨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은 Vin, 자, 출력은 Vout. 자, 이렇게 해두고 시뮬레이션은 AC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AC 시뮬레이션을 하겠고요. 주파수 범위는 우리가 kHz 범위니까 한 100부터 100Hz부터 한 10kHz까지 스케일은 당연히 로그 스케일로 개수도 한번 많이 해볼까요? 201개로 놓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0Hz부터 10kHz까지. 그 다음에 이 함수 발생기, 그 펑션 제너레이터의 주파수는 우리 목표는 3kHz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자, 우리가 여기 3kHz로 표시가 됐지만 AC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 주파수 무시하고 AC 시뮬레이션 주파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계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3kHz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퀘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이퀘이션은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RC 회로 혹은 RL 회로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VR은 vout.v, vin.v 하고 절대값, 복소수라서 절대값 취한 다음에 다시 로그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20 곱하기 로그 10 해서 값을 하나 어플라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제 각도도 봐야 되니까 각도 계산하기 위해서 앵글로 이제 바꿉니다. 앵글은 복소수의 이 각도 값을 라디안으로 계산을 합니다. 180 나누기 파이로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럼 계산에 필요한 이 계산식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게 살짝 좀 옆으로 당겨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80 나누기 파이, pi 해서 이 각도, 이 전압 비율의 각도까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패시터 값하고 인덕터 값이 필요한데 우리 이퀘이션으로 얘도 만들죠. C0하고 여기는 L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0, L0 값은 정의가 되어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자, C0 값 얼마 할까요? 그냥 한 10 나노 페럿 이니까 12의 마이너스 9승 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2는 뭐 지수함수 2가 아니고요. 10의 몇 승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10 나노 페럿이 됩니다. 그 다음에 L0 값도 필요하니까 L0 값도 하나 정의하고 얘는 한 밀리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pply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밴드 패스 필터 1이라고 할게요. 자, 계산된 결과 한번 보면 이 계산 결과는 항상 우리 데시벨로 봐야 되는 거고요. 로그 스케일로 X축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뭔가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공진이 일어나진 않았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디그리도 한번 보고요. 자, 각도도 뭔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 뭐 천천히 바뀌긴 하지만 바뀌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로도 한번 볼까요? 테이블로도 자, 볼티지 레이셔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조금 더 넓혀 볼까요? 한 100, 그러니까 10부터 한 100까지로 대역을 한번 넓혀 보고 계산하는 개수도 확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하면 뭔가 공진이 뜬 거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 한 10kHz 보다 조금 더 높은 범위에서 공진이 뜬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진이 뜨게 되면 위상은 0도로 가는 거 우리 확인이 되고요. 공진이 뜨기 전에는 90도였다가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확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공진점이 있는 거고 이런 특성이 아주 전형적인 밴드 패스 필터,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과하는 필터의 특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통과한다는 거는 데시벨 값이 높은 겁니다. 제일 높은 점이 어디예요? 한 15kHz 정도 되죠. 15kHz. 근데 나머지 아주 저주파나 아주 고주파는 데시벨 값이 아주 미치니까 비율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로그 스케일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놓고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이 설계를 내가 수작업으로 해서는 품질 계수와 공진 주파수를 맞추는 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공식, 공진 주파수는 얘로 결정하고 품질 계수 Q 팩터는 얘로 계산하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방정식 푸는 게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워서 파이썬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계산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주피터 노트북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뉴해서 파이썬 3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다음에 쓸 수도 있으니까 리네임해서 자, 밴드 패스 필터인데 시리즈인 걸로 한번 계산을 합니다. 자, 수학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매스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되는데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듈에 있는 모든 변수 함수를 다 갖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주파수는 얼마로 한다고요? 3kHz니까 32의 3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시 설명하지만 요 2는 수학책에 나오는 그 2가 아니고요. 10의 몇 승이 하는 겁니다. 3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코멘트 한번 달아주면 3 곱하기 10의 3승이란 뜻입니다. 10의 3승. 그거 잘 기억을 해 놓고요. 자, 얘는 F0죠. 공진주파수는. 오메가 제로는 얼마인가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0. 요 파이는 여기에 있는 매스 모듈에 정의된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했기 때문에 파이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Q 값은 얼마예요? 10이죠. Q 값은 10. 그 다음에 R 값은 얼마인가요? R 값이 중요한데 R 값은 회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R이 50ohm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50ohm이 또 있죠. 50ohm이 두 개입니다. 50ohm이 두 개라서 자, 이런 경우는 50하고 50이 직렬이 되기 때문에 그냥 50이라고 쓰면 틀리고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됩니까? 100이라고 써야 됩니다. 100. 자, 50 더하기 50이니까 1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식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 품질계수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품질계수부터 한번 풀어보면 자, 요 품질계수의 방정식을 보면 이 품질계수로부터 우리가 인덕터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덕터 값. 인덕터 값 어떻게 찾아내나요?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되죠. 그럼 L은 Q 곱하기 R을 오메가 제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L0 값은 얼마라고요? Q 곱하기 R 나누기 오메가 제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L 값을 얻었으면 C 값은 얻을 수 있나 없나요? 요 식을 전체 제곱해가지고 방정식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0 값은 오메가 제로 제곱 곱하기 L에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C0 값은 얼마라고요? C0 값은 1 나누기 오메가 제로 곱하기 오메가 제로 곱하기 L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계산 결과는 뭐라고요? 계산 결과는 자, 우리는 이 시리즈 레저넌스 그러니까 직렬 공진을 계산한 겁니다. 프린트해서 한번 보면 자, 프린트해서 요거는 다른 셀에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계산이 잘 되는가 한번 보고요. 자, L은 정의 안 됐는데 잘못 써준 거라서 얘를 다시 계산을 하면 자, 계산은 잘 됐고 이제 프린터로
L0 값 한번 봅니다. L0 값 보면 이렇게 나왔고, C0 값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랑 좀 다르죠. 자, 얘는 그러니까 밀리헨리 정도니까 곱하기 1000에서 원위의 삼성에서 한번 보고요. 그럼 53.05 밀리헨리입니다. 얘는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번에는 곱하기 9승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53.05고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그건 나노라고 씁니다. 53.05 나노 페럿이 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가서 값을 살짝 바꿔주면 되겠네요. 얘는 얼마라고요? 53.05 나노 헨리가 나노 페럿이 되겠고, L0 값은 53.05 밀리 헨리가 됩니다. 신기하게 숫자가 같네요. 여기 한번 계산해 보면 뭔가 공진이 뜨긴 했는데 어디서 떴어요? 요 근처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넓게 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 얘는 디액티베이트 하고, 얘를 한번 보면 이제 근처 한 100부터 10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부터 10까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서 보면 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올려서 1kHz부터 볼까요? 1kHz부터 10kHz까지 한번 계산 결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kg, 2kg, 3kg에서 정확하게 뜨는 거 볼 수 있죠. 3kHz에서 공진이 정확하게 떴습니다. 그럼 3kHz 찾아가면, 자, 3kHz에서 최대값이죠. 최대값이고, 자, 이 밴드패스 필터인 경우에, 자, 대역폭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얘를 다시 한번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대역폭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최대값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됩니까?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지는 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값, 요 두 값을 찾아야 됩니다. 작은 주파수를 뭐 F1하고 높은 주파수를 F2라고 하면 F2 빼기 F1이 대역폭이 됩니다. F2 빼기 F1이 대역폭. 그래서 마이너스 이 3kHz에서는 거의 0dB이니까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좀 촘촘하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여기 드문드문 변하니까 요 근방을 다시 한번 좀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한 2부터 4까지 촘촘하게 하니까 로그로 하지 말고 리니어로 하겠습니다. 리니어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 근처에서 값이 촘촘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의 한 2.93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자 마이너스 3dB 값은 요 정도 값 마이너스 3dB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dB 값 보면 한 3.08 보다 한 3.07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주파수로 따지면 3.07 정도네요. 3.07. 그러면 우리 계산은 높은 주파수는 얼마라고요? 3.07이고 낮은 쪽은 아까 얼마였어요? 낮은 쪽은 마이너스 3dB니까 2.93 정도네요. 2.93. 그러니까 낮은 쪽은
2.93 킬로입니다. 킬로 헤르츠. 그럼 차이를 빼주면 어느 정도 되나요? 차이 빼주면 0.07이 두 개 있는 거니까 0.14 킬로 헤르츠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dB면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현재 대역폭 밴드위스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50, 140 아니면 150 헤르츠 정도가 되는데 우리 목표로 한 건 얼마였나요? 목표로 한 거는 300 헤르츠였죠. 이 값이 살짝 맞지 않는데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원래 이제 회로 이론 계산에서는 입력 대비 출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V인을 여기서 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라서 요거를 여기에 있는 입력값을 약간 옮겨 보겠습니다. 요 입력값을 자, 옮겨서 이쪽에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옮겨서 실제 입력값 위치에서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결과값이 이제 약간 바뀌는 거 볼 수 있고 3dB 떨어지는 값인데 3kHz 공지는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이때 전압 비율이 이제 0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dB가 돼서 마이너스 9dB가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9dB가 되는 값은 2.85. 자, 여기서 다시 계산하면 자, 얘가 2.85kHz가 되고 위쪽으로 마이너스 9dB 되는 값을 찾아보면 3.15가 됩니다. 3.15. 그러니까 얘가 3.15가 되니까 얘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0.3kHz가 나와서 우리가 계산한 값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직렬공진이었는데 병렬공진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Save As에서 다른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공진을 한번 들어가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병렬공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어쨌건 우리가 넣어주는 펑션 제너레이터는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하고 인덕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패시터하고 인덕터가 직렬이 아니고 병렬이 되어 줘야겠죠. 병렬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얘를 약간 이제 바꾸겠습니다. 여기 하나 하고 얘도 바꾸고 얘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이제 회전시켜 놓으면 병렬 공진 회로가 쉽게 완성이 됩니다. 자, 셋온 그리드 해서 선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자에 접지도 달아주고요. 그럼 이 회로는 자, 우리가 봤던 이 병렬 공진 회로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서는 실제로 여기 저항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항이 있다 생각하고 보면 동일한 회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회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계하는데 얘를 디액티베이트 하고 한번 큰 범위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아까와 같이 주파수 응답 특성을 한번 찾아봅니다. 얘도 이렇게 로그 값 찾아보고 약간 이제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밴드 패스 필터, 그러니까 특정 밴드가
특정 밴드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주파수가 작아져도 값이 떨어지고 커져도 떨어지는 밴드패스 필터 특성 나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데시벨 값뿐만 아니라 이제 각도 값도 중요하죠. 각도 값도 보기 위해서 볼티지 레이시오 디그리를 한번 봅니다. 요거 값으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자 공진이 한 1kHz 뭐 정도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1kHz보다 조금 높은 값, 한 3kHz 되겠죠. 3kHz 정도에서 공진이 딱 일어나네요. 그러나 그때 위상값도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테이블로도 이 값은 찾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자 직렬을 병렬로 그대로 바꿨잖아요. 자 직렬을 병렬로 이제 그대로 바꿨는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기주파수는 맞는 것 같은데 대역폭 조건이 맞나요? 대역폭 조건이 맞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하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공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면, 자, 요 Q 값은 알고 있어요. 1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C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오메가 제로 R을 이용해서 Q를 나눠야 됩니다. 자, C 값이 얻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나요? L 값 구할 수 있죠.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얘 제곱해서 계산하면 L 값은 오메가 제로 제곱 C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병렬 공진회로, 그러니까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병렬로 되어 있을 경우에 공진되는 특성을 위한 L값과 C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파이썬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파이썬으로 계산할 때 조심할 점은, 자 저항값 55하고 여기 55이 이번에는 직렬 연결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병렬 연결이죠. 왜냐하면 병렬 공진 회로고 전류를 흘리면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렬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병렬적인 특성이라서 55하고 55이 직렬 연결이 아니고 병렬 연결이라서 등가장은 얼마가 됩니까? 25옴이 됩니다. 25옴. 자, 그걸 염두에 놓고 자, 파이썬 회로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 회로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병렬 회로. 자, 패러렐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자, 우리 아까 계산한 공식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R 값만 어떻게 한다고요? 25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55, 55이 직렬이니까 100옴 했는데 병렬 회로에서는 병렬이 되기 때문에 50, 50의 반인 25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은 C0 값을 먼저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값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Q를 이용해서 오메가 제로 곱하기 R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L0 값 얻을 수 있는데요. 오메가 제로 제곱한 다음에 C0 값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C0 값, C0 값 얼마인지 한번 보면 값이 좀 작네요. 그래서 마이크로 페롯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6승을 한번 곱해 줍니다. 그럼 21.22 마이크로 페롯이 되고, L0 값 계산하면 일단 계산해서 보죠. 이것도 거의 1 밀리헬리 정도니까 얘는 밀리분의 1이기 때문에 10에 3승을 이제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0.13 얘도 마이크로로 바꿀까요? 마이크로로 바꿔서 계산하면 한 132.6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얘를 갖고 와서 C0 값하고 L0 값을 바꾸겠습니다.
C0 값과 L0 값을 바꾸겠습니다. C0 값은 자, 요거에 이제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자, L0 값은 132.6, 6에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C0 값하고 L0 값을 파이썬 계산으로 이제 정했고요. 자, 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는 대역폭이 엄청 넓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역폭이 줄어들었고 직렬회로 계산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내게 되죠. 그럼 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디액티베이트 하고 액티베이트 해서 한번 결과를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kHz에서 공진 정확하게 뜨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3kHz의 공진이 최대값이 거의 마이너스 6dB이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마이너스 6dB보다 마이너스 3 떨어지는 값, 마이너스 9dB를 찾으면 2.85.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150Hz 갔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쪽으로 가면 점점 떨어져서 3.15kHz니까 150Hz가 또 갔습니다. 그러면 150 더하면 300Hz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품질 개수가 10인 회로 설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품질 개수가 10인 공진 회로를 직렬인 경우, 병렬인 경우에 대해서 다 설계를 하게 됩니다.